네, 매주 금요일 코너죠. 사만사. 오늘 주인공은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에 매몰됐다가 무려 221시간 만에 무사히 돌아온 분입니다. 광부 박정하 씨를 이경호 해설위원이 만나고 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분 병원 퇴원한 뉴스 봤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당시 두 분이 매몰됐는데요. 한 분은 작업 반원이었죠. 작업 4일째 되는 초보자셨고요. 그렇죠. 신참이었죠. 예, 다른 한 분이 작업 반장이셨죠. 박정하 씨였는데 경력 27년이나 되시는 베테랑이셨는데 지금은 뭐 퇴원하셔서 강원도 정선에 있는 자택에 머물면서 치료받으시고 언론 인터뷰 요청이 오면 간간히 응하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에 있는 자택인데요. 당시 광부들의 작업과 생활상을 전시하는 뿌리간이라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우선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는데요. 이 해만 지고 이제 어두워지면은 좀 불안감이 이제 좀 밀려오면서 그 어제 이제 병원 가서도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막 잠들기 직전에 좀 환청도 좀 들리고 또 자다 깨는 게 이제 반복되면서 새벽 3시 전이면 꼭 눈을 뜨게 돼요. 저절로. 그 뒤로는 잠이 안 오고 어두우니까 막 이방저방 다니면서 불은 전등 다 켜고 다니고, 예, 어두운 게 싫으니까. 아, 이런 게 진짜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트라우마구나라는 걸 지금 실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서 빨리 이게 뭐 회복이 돼야 되는데 참 걱정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트라우마에 시달리시는군요. 저희 그래픽 만들었는데 좀 볼까요?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실 것 같기도 한데 63 빌딩을 거꾸로 땅속에 세워놓은 그 위치쯤 됩니다. 190m라는 게. 이게 좀 견디기 힘드셨겠어요. 그 안이 또 굉장히 미로처럼 막 돼 있어서요. 찾기가 상당히 힘들고 뭐 빛은 물론이고 물도 제대로 구하기 힘들었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동료들의 이 헌신적인 구조 작업 덕분에 살아 돌아오신 거잖아요. 당시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뭐냐고 물어봤더니 동료들의 우정, 동료의 이것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동료들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는 혹시 우리를 그냥 죽기를 기다리고 내버려 두는 거 아니잖아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까지도 그걸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광부들의 그 어떤 뭐 우정이랄까 저거는 좀 남달리 좀 끈끈한 게 있어요. 이 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은 어쨌든 이제 일 끝나고 이제 나오면 숙소에 전부 모여 둘러앉아서 이제 삼겹살 구워 소주 한 잔 먹더라도 맨 이제 그런 얘기들밖에 안 하거든요. 막장이 상태가 어땠는데 오늘 큰일 날 뻔 했니 뭐 어쩌니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정이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거를 동료들이 끝까지 구조를 하는데 어쨌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올 것이다라는 거는 끝까지 저는 그 생각은 버리지 않고 있었죠. 네, 기적의 바탕에는 동료애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매번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죠. 사고가 안 나야죠.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광부일 처음 시작할 때가 1980년대 초반이었는데 네. 그때나 지금이나 작업 환경이 거의 뭐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고 위험 이 순간에도 존재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맨 처음 광부 생활을 할 때가 8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때나 지금 모든 그 산업이 지금 뭐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나 80년대 초반에 했던 그 채굴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갱내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탄광 같은 경우는 대한석탄공사에서 이제 운영하는 탄광들이 이쪽 그 인근에도 이제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이제 좀 기계화를 시켜서 좀 광부들이 그 힘들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설들을 하고 이제 운영을 하는 그 탄광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이제 이런 광산들은 좀 그렇질 못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실 객내에 그런 어떤 기기화된 그 시설들을 운반을 하려면은 그만큼 갱도 확장도 필요하고 그만큼 이제 예산이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예 그냥 제도나 규범, 규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갖춰야지만이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면은 참 우리나라가 뭐 전체 국민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지하 자원이 그렇게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 어쨌든 그 한정돼 있는 양밖에 없단 말이에요, 매장량이. 그러면은 이제 그거마저도 채굴 채광을 못하게 제재를 하게 되면은 그런 시설을 다 갖춰야만이 그런 채광을 할 수 있게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다라고 하면은 누가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해서 그걸 채광을 해가지고 결국은 많은 양을 거기에 동반돼서 비례하는 거는 생산량인데 생산량이 그렇게 뒤따라 주겠냐 이거죠. 결국은 돈, 채산성 이 문제네요. 네, 하지만 여전히 국내 광산업이 사양산업이긴 하지만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돈 때문에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있느냐, 이게 옳은 것이냐 하는 여전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은 그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가운데서 그 작업을 계속 하게 된다면은 항상 그 위험은 안고 그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 거죠. 사실 근데 뭐 민간에서 갖춰야 될 그런 안전시설 이런 것들을 뭐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리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하려면은 거기에 따른 또 예산이 따르잖아요.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자재가 또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조금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어떤 지원을 해서 정부가 좀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이런 조치들을 취하라. 대신 얼마 보조를 할 테니까 회사에서 얼마 부담하고 하라. 이런 식의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면 회사 자체에서는 되도록이면 안 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죠.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사고는 계속 또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비슷한 사고는 또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이런 인터뷰라도 하지 않고 그냥 끝낸다면은 일개 봉화 광산 그 고립 사고는 그냥 그걸로 그냥 매듭 지어지고 말 거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언론의 그 매체를 통해서라도 이런 실상들을 좀 알리고 이런 그 대책들이 조속히 좀 마련돼서 그렇게 지원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요즘에 언론 인터뷰 정말 열심히 하시던데 저 말씀하고 네. 싶으신 거네요. 그렇죠. 이게 매몰 열흘째 만에 살아 돌아온 미담 정도로 끝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런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네. 동료 강부들의 그런 비극이겠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 마지막으로 들어봤습니다.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고통을 참고 같이 그 힘들어 했습니까? 그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비극이 일어나기 직전에 참 어제 뭐 천행으로 이렇게 구조가 돼서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지하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누구라도 그런 일을 다시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앞으로는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퇴원하시면서 이런 걸 쓰셨군요. 전국 광산 근로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룩한 산업전사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일합시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경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저희 이번 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4시엔 사사건건.